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원하는 것을 이루는 마지막 완성이 내 맡깁니다. 집착을 놓아라. 그럼 대부분 그럼 원하지 말아야지, 집착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내 뭔가 원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또 집착이 올라오면 억누르려고 하고 그 마음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모든 게 사실은 집착하지 않겠다는 집착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또 다른 형태의 집착에 빠진 거죠. 마치 미꾸라지처럼 손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체 집착을 내려놓고 원하는 것을 바랄 수 있을까요? 승복, 내맡김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짚어드릴 것입니다. 첫째, 원한다는 것과 집착은 어떻게 다른지. 두 번째, 집착을 내려놓고 내맡긴다는 것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과 행복에 중요한지. 세 번째,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고 내맡기는가. 특히 마지막 부분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저희가 처음 만났다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TV 문쌤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을 부의식으로 바꿔서 풍요 창조에 도움이 되는 부의식 가이드를 선물로 준비했으니 영상 끝나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요즘 끌어당김 관련 영상들 보면 간절히 원하면 결핍의 상태가 돼서 오히려 원하는 게 끌려오지 않는다. 그러니 원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종종 보입니다. 아니, 끌어당김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대체 원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헛갈리시죠? 그래서 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과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헛갈리셨던 분들께 말씀드리면 원하는 게 있다면 누르지 마시고 원하십시오.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누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원함이라는 것이 보이시나요? 저는 의식개발 코치면서 동시에 영성 분야 통역 일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단어의 쓰임 때문에 영성의 본질적 내용이 오해받는 걸 종종 보곤 합니다. 먼저 두 단어를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물론 어떤 영성 단체나 책마다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쓸 수는 있습니다. 먼저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원하는 겁니다. 감정의 중립 상태죠. 두 번째, 갈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바라고 원하는데 집착이 들어간 것입니다. 감정이 편치 않는 상태예요. 저는 이것을 불순물이 섞인 씨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불순물인 집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불순물이 섞인 씨앗은 건강한 열매를 당연히 맺기 어렵겠죠? 자, 그럼 먼저 여러분, 나는 순수한 바람인가 집착인가 궁금하시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순수한 바람은요, 이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결과에 대해서도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그저 괴롭지 않고 이루어져도 행복, 안 이루어져도 행복,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힘쓰지 않는 상태, 그래서 에너지 고갈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집착은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난 행복하지 않아. 이게 되면 절대 안 돼. 이걸 푸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하면서 그 대상에 매달립니다. 중요도가 지나치게 커지고 필사적이 되면서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문제는 대부분 이 집착을 열정으로 착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애쓰고 불안할수록 이것이 더 큰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몸의 감각, 즉 감정 상태를 체크해 보시면 압니다. 지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몸에 긴장이 가득 차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서두르거나 뭔가 몸을 꽉 움켜쥐고 있거나 혹시나 안 되면 절망과 실망감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집착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근에 경험한 사건을 한번 돌아보세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이것을 잉여 포텐셜이라고 표현했죠.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생기는 심리적 긴장을 말해요.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요,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돼. 그 말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죠. 이 사람 없으면 내 삶은 무의미해.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돼야 해.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면 안 돼.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내 주식은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나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집착이 있으면 안 돼. 내 내면 상태는 항상 반드시 좋아야 해. 이렇게 특정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마음속의 긴장과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에서 몇 킬로그램 감량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적일 수도 있고 승진 등 지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착 뒤에는 이게 일어나지 않는 지금의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앞선 영상들에서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 불행한 내면 상태는 그의 공명하는 불행한 현실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과 멀어지고 불행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중에는 아니 저는 집착해서 잘 이루어졌는데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속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집착을 해서 몸의 건강을 무시하고 10kg를 뺐다고 해보죠. 몸은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요요가 오고 다시 찌게 됩니다. 지속 가능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순수하게 원하는 상태이신가요? 집착의 상태이신가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고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순수한 열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는지 보십시오. 대부분은 집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중간에 서서히 붙거나 또는 이게 이루어져서 좋았는데요. 이것을 계속 누려야 해, 절대 없어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또 집착이 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부분 바라는 것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세요. 내가 뭘 바라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여러분이 놓아버려야 할 것은 그 바라는 마음 이 자체가 아닙니다. 집착을 놓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씨앗, 비유로 다시 말하자면 씨앗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섞인 불순물만 처리를 하는 거죠. 바람은 그대로 두고 집착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집착을 놓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요. 집착 뒤에 있는 그 생각과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의 힘을 빼는 겁니다. 이 집착 뒤에는 자세히 보면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숨어져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생각에서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하찮은 인간이 될 거야 라는 생각에서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고요. 언제까지 이게 일어나야 해 라고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과 사람이 결과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화와 좌절, 실망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 생각들을 여러분이 나쁜 것이다 정의 내리고 없애려고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힘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 감정과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만이 힘을 빼는 유일한 길입니다. 알아차리면 점점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감정은 몸의 에너지라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몸 감각을 살펴보시고 꽉 잡고 있는 그 뒤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고 느껴보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힘이 점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의식은 양파 껍질과 같아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면을 들여다보고 무의식을 정화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감정 정화와 무의식 정화에 도움이 되는 영상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참고를 하십시오. 또 막상 혼자 해보려면 유튜브에서 듣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교육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쉽게 돌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집착을 내려놓은 것이 내 소원 성취에 중요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집착의 상태는 감정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내면 상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지금 불행하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현실이 그대로 공명해 옵니다. 그래서 집착 에너지가 빠질수록 높은 진동 상태에 들어가고 그만큼 풍요로운 현실이 오죠. 두 번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하나의 의식장 안에서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양자장은 마치 장기를 두듯 우리 소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과 사건을 연결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더 큰 차원의 지성이 필요한 사람과 상황을 보내주며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집착과 통제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이 방식으로 해야 돼.
지금 당장 이렇게 돼야 해 라는 집착의 고통 상태에 갇히기 때문에 그 양자장의 그물망을 타고 오는 정보와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게 됩니다. 마치 미로에 갇혀서 이 길로 가면 탈출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듯이 집착의 상태는 시야가 조금 편협한 상태라서 지혜로운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더욱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 교육생 중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유기농 식품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그 제품을 담는 용기가 국내에 맞는 게 없어서 독일에서 구입을 하셔야 했어요. 그런데 사정상 갑자기 독일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큰일 났다. 독일에 반드시 가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하는 집착적 생각들이 올라왔지만 그분은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과 생각을 정화하면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셨어요. 더 좋은 방법이 연결될 거라는 삶에 대한 믿음도 가지셨죠. 그러던 중 정말로 우연히 국내 한 지역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신의 제품에 딱 맞는 용기를 판매하는 업체 사장님을 만나게 된 거죠. 더 이상 먼 나라까지 갈 필요 없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특히 집착과 통제욕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럴수록 그 상태를 내려놓을수록 우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방법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세 번째, 집착을 내려놓으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집착을 내려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 하면서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여전히 집착을 한 채로 겉으로만 내려놓는 척을 합니다. 이건 진짜 내려놓음이 아니죠. 집착을 진짜로 내려놓을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행복하다는 그 생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평온하고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소원을 이룰 더 좋은 방식이 열리거나 그 소원 말고도 더 좋은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내맡겨야 하는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무엇인가 바라는 과정에서 조급한 긴장이 올라오고 상황과 결과가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마다 집착과 고통이 올라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릴 대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 평소에 무의식의 상처를 정화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착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자, 두 번째, 이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행복하고 충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진실인지 탐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면을 바꿔서 내면의 감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면의 상태가 먼저 바뀌어야 그에 공명하는 행복 풍요가 창조가 되죠. 자, 세 번째, 그리고 아까 그 사장님 사례처럼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주 혹은 삶이 더 좋은 것,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 승복, 내맡김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제부터 정말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막상 내맡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아가 보기에는 이 집착하는 대상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꿀단지를 안고 놓지 않는 곰처럼 이 집착을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이걸 놓으면 큰일이 날 것 같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놓아버려라, 내맡겨라 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내가 좋은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맡김이 싫었던 제게 갑자기 어느 날 이것이 쉬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더 큰 무엇인가에 내맡기라는 건데 그것이 이름이 뭐든 우주라고 불리든 신성이라고 불리든 우주지성, 삶의 손길, 참나, 고차원의 나, 양자장 무엇이라고 불리든 이 작은 나보다 더 큰 힘에게 맡기라는 건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더 깊이 무의식안을 들여다봤더니 어린 시절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원해서 산 구두가 며칠 만에 고장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거 봐라. 네가 좋아하는 걸 고르니까 이렇게 후회하지. 엄마 말 들었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통 우리는 신성, 고차원의 힘이라는 그 큰 힘과의 관계에 부모의 관계를 그대로 투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저에게 더 큰 힘에게 내맡긴다는 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억지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큰 힘은 상위자 고차원의 나라고 불리죠.
지금은 내가 이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붙잡고 있지만 사실 더 큰 존재가 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상위자, 고차원의 지성, 우주지성, 신성, 양자장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내맡긴다는 것은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위자, 즉 더 큰 나에게 지혜를 요청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것이 또렷이 보이는 시점이 있었어요. 큰 나는 나이면서도 동시에 더 큰 차원의 지혜를 알고 있고 결국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에 댈 일을 억지로 인도하지는 않겠구나가 보인 거죠. 이렇게 의식이 확장되자 저는 꽉 쥐고 있던 손을 놓고 저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작은 자아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더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놓는다는 것은, 즉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이 작은 자아의 편협한 지혜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더 큰 지혜가 들어오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정의한 작은 한 개의 행복을 놓고 더 큰 행복에 손을 내미는 것, 내가 알고 있는 편협한 방식을 놓고 더 큰 지혜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작은 나의 미약함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어 더 큰 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자아는 놓아버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겠다고 결심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스스로 잡아당긴다고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해야 꺼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겠다고 혼자 애쓰는 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우물에 빠져서 자기 머리를 당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우물에서 나가겠다고 결정하고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나는 이 집착을 놓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의도를 세우시고 큰 힘의 도움과 용기를 요청하는 것,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내맡김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내 몸을 살펴보시고 긴장을 인식해 보십시오. 집착이 올라올 때 온몸에 긴장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 육체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깊게 호흡하시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는 이 집착을 내려놓고 더 큰 지혜와 방법, 더 큰 행복과 성장을 제 삶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저 혼자는 어려우니 제게 용기를 주시고 승복이 일어나 더 큰 성장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온 몸에 힘을 빼시고 움켜진 손을 펴고 더 큰 차원의 손을 내밀어 더 큰 풍요를 받는 것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더 큰 지혜와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짚어본 세 가지 기억나시죠? 원함과 집착의 차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실제로 내맡기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데 핵심인 감정과 무의식 정화에 도움이 되는 영상, 그리고 부의식 가이드북은 고정 댓글에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고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하이프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놓지 못하는 집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나는 이 집착을 놓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확언도 같이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연금술사TV 문쌤이었습니다.